우라하라 마당발이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9번째 브랜드 언더커버입니다. 1969년 군마 출신의 타카하시 준, 실크, 레이스, 자수 등을 수출하는 직물 제조로 유명한 마을인 키류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펑크, 섹스피스톨즈, 데이빗 보이, 괴물, 로봇, 악몽과 같은 키워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남자네. 그래 펑크로 좋아하던 자들이 그렇듯 존 갈리아노와 비비안 웨스트우드를 좋아하게 되죠. 그렇게 분카 컬리지로 진학한 그는 니고랑 친해지면서 지내던 어느 날 그와 같이 꼼데가라송 쇼를 보러 갔는데 레이카 쿠보의 컬렉션을 보고 입이 뗄 벌어져서 다물지 못하며 나의 모델은 그녀다 라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니고와 함께 언더커버라는 레이블을 만드는데 이 언더커버 레이블을 통해 학교에서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반응이 좋았죠. 그리고 니고가 몰고 온 스지영, 히로시와 친해지면서 히로시의 꼬드김에 니고와 함께 노웨어인지 나우히어인지를 만들어버리고 나는 언더커버, 너는 베이프, 이렇게 반갈이 뚝딱 작전을 시행하게 되죠. 니고는 베이프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있을 즈음에 주는 히로시와 함께 작당 모의를 합니다. AFFA, 아빠, 아나키 포에버 아나키 라는 작당 모의를 하는데 이름부터 작당스럽죠. 이 아빠는 마르크스, 스탈린, 체게바라 등과 같은 역사, 문화적 인물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팔았는데 제품들의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정기적으로 발매하던 제품이 아니었던 AFFA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쯤이면 나오겠다 라는 시기에 캠핑을 하면서 제품을 사기 위해 용을 썼습니다. 이렇게 AFFA는 한정판, 캠핑, 우라하라 줄서기 같은 문화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AFFA는 2005년 종료됩니다. 왜냐? 얘네들은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2009년 다시 AFFA 어셈블로 오긴 했는데 뭐 이미 망한 후였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AFFA 안녕. 이 타카하시 준의 언더커버의 특징은 엘레강스 펑크, 아방가르드 펑크, 빈티지 펑크, 바로 펑크. 이 펑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학창시절 잭스피스톨즈를 좋아했어서 바운티헌터의 수장이 히카루와 함께 도쿄 잭스피스톨즈 밴드를 만들었던 그는 잭스피스톨즈의 매니저인 맥나렌과 그의 와이프 비비안 웨스트가 만든 잭스라는 펑크샵처럼 그의 매장도 펑크로 꾸미면서 독자적인 모습을 구축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펑크한 사상에 그의 영감인 레이카 쿠보와 그의 베스트 프렌드인 미야시타를 섞어버리고 여기에 또 마틴 마르지엘라를 한 숟갈 얻게 됩니다. 에? 갑자기 왜 마르지엘라는? 그는 패션에 빠져들수록 마르지엘라를 엄청 좋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더커버는 넘버9과 꼼데가르송, 마르지엘라 그 중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본인만의 독창적인 색으로 이제는 완전히 니고랑 스타일이 분리돼버린 주는 일본 내에서 독자적인 런웨이를 진행하게 되죠. 1997년 일본의 유명한 패션쇼인 마이니치 패션쇼에서 뉴페이스 상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패션계에 입문합니다. 언더커버는 티셔츠에 실크스크린 프린팅을 최초 시도한 것으로 해서 큰 각광을 받았죠. 이미 레이카 쿠보에게 쉴 틈 없이 러브콜을 보낸 탓인지 이 런웨이에서 레이카 쿠보가 직접 와서 자켓을 샀다고 합니다. 여기에 감동한 주는 레이카 쿠보에게 신발을 선물해주면서 감사의 표시를 했고 이부장하니 귀여운 연하남이 좋아해주니까 카쿠보는 이뻐서 파리에다가 입김을 선사. 1998년 파리 꼴레떼에서 언더커버 콜렉션을 처음 선보이게 되고 2002년 파리 패션위크에서 런웨이를 진행하게 되죠. 런웨이 전날 카쿠보는 사비로 파리의 유명한 식당인 다베의 타카하시 준과 그의 팀원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준노 파리데 센토 하지마리 노 타메니. 준의 실력 탓인지 카쿠보의 입김 탓인지는 몰라도 언더커버는 파리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타카하시 준만의 스타일이 완성되어 가고 그는 정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타카하시 준은 유니클로의 아동복 디자이너인 모리시타 리코와 결혼을 하고 라라와 린 두 자녀를 낳았죠. 라라는 지금도 아는 사람을 아는 에스틴 모델의 그 라라 타카하시 맞습니다. 무튼 이 시기에 타카하시 준은 일본 내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던 때였는데 브랜드를 살펴보면서 또 일본 내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디자이너로서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의 디자이너인 아내와 함께 2010년 유니클로와 언더커버의 콜라보레이션 라인인 유유 라인을 출시하기도 했죠. 이 유유 라인은 유니크함을 주는 동시에 초등학생이었던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키즈라인도 같이 만들어서 가족을 생각하는 따스한 남자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타카하시 준은 실제로도 달리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요기공원에서 뛰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주행으로. 이 역주행은 일본어로 가큐소우보. 뭐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이 갸큐소우보를 좋아하는 그는 나이키와 타카하시 준의 러닝라인인 갸쿠소우를 만듭니다. 재미있죠? 이 갸쿠소우라는 지금도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러닝라인인데 신발부터 의류, 모자 등 색다름이 묻어있는 컬렉션으로 나이키에서는 다른 스포츠 브랜드보다는 한 발 앞서서 러닝 시장을 장악하고 브랜드를 패션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언더커버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닌 타카하시 준과 개인의 콜라보레이션이었다는 건데 히로시 이후에 일본 디자이너 단독의 이름으로 나이키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은 타카하시 준이 유일했죠. 물론 언더커버와도 콜라보레이션 진행하면서 비싸고 아주 비싸고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나만 당첨이 안 돼요. 이렇게 성장하는 언더커버는 자체적으로 10개 이상의 레이블과 라인을 형성했는데 사람들은 마르지엘라의 수많은 라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일본의 문화발신 브랜드 레이블 생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디렉터, 패션 디자이너로서 완벽히 자리를 잡았고 존 언더커버, 수 언더커버 라인을 신설해서 더할 나위 없던 타카하시 준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매드스토어 언더커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매드스토어는 언더커버의 런웨이 컬렉션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자파나 스트릿에 가까운 베이징 라인을 판매하는 스토어입니다. 일본의 각 지역 특산물을 모티브로 한 자파부터 베어브릭스, 걸스 돈 크라이, 오프화이트, 뉴에라, 까르네볼렌트, 히로시의 컨셉 스토어인 더 컨비니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진행했죠. 이 매드스토어는 우리나라 벨벳 트렁크에도 있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언더커버 프로덕션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죠. 이 언더커버 프로덕션은 뮤직비디오, 화보, 각종 영상을 만드는 곳인데 역시 타카시 준이라 그런지 처음부터 광고주가 나이키, 발렌티노, 유니클로네요. 와우. 또한 그의 음악적 시도를 할 수 있는 언더커버 레코즈가 있는데 이 언더커버 레코즈는 옷에 음악 요소를 넣고 일본 프로듀서인 마스89, 독일의 밴드 켄, 독일의 작곡한 아티스트인 클라우스 노미 등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공식 굿즈로 판매하는 굉장히 신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모티브로 한 시도로도 굉장히 유명했죠. 샤이닝, 서스페리아, 클락워크 오렌지, 스페이스 오디세이, 세븐 사무라이, 스타워즈, 더 핸드 등 영화 제목만 봐도 대체적으로 그의 감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반백살이 넘어서 황혼으로 달려가는 패션 디자이너 타카하시 준, 히로시 니고, 테츠, 신스케부터 레카 쿠보, 미야시타까지 장래에 얼매이지 않는 그를 우리는 일본 패션계의 마당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아니 근데 형이 이거 갸쿠쇼 신발 신고 뛰어보셨어요? 이거 발가락이 아주